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NKTV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언론을 뽀개는 시간. 이 시간에는 북한 언론 매체들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쏟아내는 이런 비하성 댓글들과 지령을 내린 듯한 이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통일부 장관을 어떻게 길들이기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그 면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은 이선건, 김현철 길들이기 4대 지침 내려입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먼저 9일인 어제 그리고 10일인 오늘 이틀 동안에 북한이 5개의 기사들을 왕창 쏟아냈는데요. 좀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신임 통일부 장관의 취임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기사들일까요? 보겠습니다. 북한이 쏟아낸 기사들은 여러 개의 해외 선천 매체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간대요. 이 우리민족끼리 이선건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입니다.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올린 5개 기사를 중심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제목인지 먼저 제목만 좀 살펴보죠. 오늘입니다. 4월 10일 병의 근원, 그 처방은 보수 세력들을 단단히 이제 진뭉개에 놓아낸다는 그런 기사이고요.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제해라.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는 지금 조명근 장관이 했던 통일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새롭게 김현철 통일부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성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 공조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다. 통일부 장관 잘 알아라. 미국에 대해서 맹종맹동하지 말고 우리 공화국과 손잡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잘해라.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 통일부 장관, 너는 이 보수 단체 그리고 반통일 단체 이런 단체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제목도 아주 정말 짜증나는 제목이죠. 그럼 이 5개의 기사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여기서 그들이 밝히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심도 이것을 먼저 한 개의 기사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가장 대표적인 경고성 내지는 지시성 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함께 읽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읽기 쉽도록 이걸 타이핑해서 이쪽에다 따로 제가 좀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박근혜 역도의 탄핵과 남조선 각계각층의 적폐청산 투쟁으로 거의나 조락 상태에 빠져들었던 보수 세력들이 올해 들어와 각종 명칭의 단체들을 새롭게 조작하며 보수 부활 책동에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계층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들에 의하면 지난 1월 말에 전 국방부 장관들인 천영택, 김동식, 김태영 등을 공동대표로 하고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을 망라한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 또 2월 중순에는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의 6개 보수단체를 통합해 명남 상생포럼이 조작되었다고 한다. 또 3월 말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이은주, 남조선 과학기술원 교수 리병태,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 량준모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이어
4월 1일에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보수단체가 새로 조작되었다. 이놈들도 알 건 다 아네요. 우리 통신, 우리 언론들을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이런 거 아닐까요? 보수단체들이 결성식들에서는 현 정권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좌파, 독재, 통치 등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단체가 필요하다. 회원수를 연말까지 수만 명으로 확대하여 진보, 민주단체들과 어깨를 겨루는 보수 우파 진영 풀뿌리 단체를 만들겠다는 소리들이 왕왕 튀어나왔다. 남조선에서 촛불혁명에 의해 지리멸렬되었던 보수 세력이 태풍이 휩쓴 쑥대밭에서 독초들이 다시 돋아나듯이 하나둘 머리를 쳐들고 조직화되고 있는 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경종이나 같다. 2년 전 남조선이 촛불 민심이 심판한 것은 박근혜 일당뿐 아니라 온갖 적폐의 기반인 보수 세력 그 자체이다. 이게 지금 여당 대표 이야기가 똑같구만. 보수의 4등뼈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거랑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 뉘앙스가. 그리고 범죄로 얼룩진 추악한 과거 행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보수 세력은 친미 사대와 반인민적인 파쇼 통치, 남북 대결과 전쟁 책동으로 남선 인민들에게 불안과 고통, 재앙만을 들씌워온 역적의 무리들이다. 이제 이러한 오중이 또중이 보수 세력이 여기저기에서 때를 부어 적폐 본당인 자유한국당 것들과 야합에 나서는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하다. 자나깨나 재집권 야망으로 이를 갈고 있는 보수 잔당들이 남선 정치판을 보수 우경화하고 정권 탈취 광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저들을 파멸시킨 진보 민주 세력에 대한 비비련한 보복전을 벌일 것이라는 것이 각계층의 한결같은 평이다. 잘 아누만 이놈들이 또 이러길 바라겠죠. 이번에는 진보가 칼자루를 들고 보수의 4등뼈를 분지르고 이 홍위병들을 파견해가지고 온 사회를 난동판을 만들더니 그게 끝나고 나서 또 뭐인가 이번엔 보수 정권을 쥐면 진보 세력들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은 뭡니까? 해날 눈만 뜨면 보수하고 좌파가 서로 잡아먹지를 못해서 혈투를 벌리는 그런 니전투구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죠. 보수 떨거지들이 머리를 쳐들며 기승을 부려대는 현실은 남조선 각계층에게 촛불혁명 세력이 급속한 결속과 더욱더 가감한 반보수, 반적폐 청산 투쟁으로 이에 맞서 무자비한 철퇴를 안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보수 세력의 발악적인 부활책당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며 민족의 암적 존재인 보수 패당을 역사의 무덤에 철저히 내장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막 호령하고 지령하고 지들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요. 어떻게 돼서 남북이 상호 신뢰하고 상호의 존재를 존중하고 평화와 협력과 통일로 나간다고 이렇게 새파란 대낮에 도장을 다 찍어놓고는 해선전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보수를 이렇게 패대는가 이겁니다. 보수 세력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뭐 청와대나 통일부나 관련 어떤 기관도 북한이 해선전 사이트들을 통해서 특히 노동당 기관진 노동신문을 통해서까지 우리 사회의 내정에 간섭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이 사회적 양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노라 배노라 하고 칼질해들고 부추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만 스톱하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에는 대변인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적절치 못한 폐악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경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요? 이건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하라고 묵인하고 조장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요? 문재인 정권을 또 그리고 종북 잡발들을 공격 안 하고 보수라고 하는 자기들이 정치적 적수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군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북한은 매일매일 해선전 매체들 통해서 보수 세력, 한나라당 것들, 대한애국당 것들, 뭐 태극기 부대 것들 하면서 북한 그냥 쏟아냅니다.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두세 개씩 쏟아내고 있는 이런 실상에 대해서 왜 우리 집권 여당이나 정부나 청와대는 북한에 그만하라고,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왜 이런 이야기 한마디 뻥끗 안 하는지, 그 저희가 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한 개 기사이고요. 5개 기사들을 제가 두루 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내린 5가지 지령입니다. 첫째는 이제 기사에서 보셨지만은 이러저러한 진보 민주 세력에 대적하는 보수 세력들을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모두 해산시키라, 짓밟아 버리라, 이런 겁니다. 시민단체가 조직되면 당연히 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 법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인 등록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싹 뿌리채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장관께서 이 북한이 지령을 들고 북한이 실상에 기초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쓴소리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눈밖에 난다고 뭐 단체 등록을 했다가 불허하고 언젠가는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요? 저희는 단단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한미 공조를 집어치우고 남북 정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저희가 남북 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서기 시작한 2018년 작년 1월 달에 끊임없이 피를 토하듯 저희가 졸규를 했습니다. 가고 오고 만나고 회담하는 건 괜찮으나 우리 목을 스스로 조이는 합의서, 공동선언,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원래 북한이라고 하는 저 집단은 말이죠, 남북 간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그래왔듯이 억지로 합의문이나 선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 싸움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어왔단 말이죠. 왜 너희들이 합의해놓고 도로건설 또 철도 연결 안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하면서 왜 미국에 찾아다니면서 매 미국의 그 눈치만 보느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과 이걸 피하고 서로 신뢰와 화해, 이런 걸 하자 해놓고는 왜 애국에서 비행기를 사들이고 한미 군사 연습을 하느냐? 이게 딱딱 했다가 명분을 걸어놓고 제동을 걸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에는 나만이 나쁘다고 하는 거죠. 함께 약속을 해놨으면 지켜야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늘까지 거의 한 70년 동안 북한하고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조약들과 합의서와 공동선언을 한 게 모두 몇 가지인가 조사해 봤더니 최근 건 빼고도요 237개의 합의서들이 있답니다. 그럼 237개의 합의서들이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느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바로 대한민국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민족끼리 뭔가 하자고, 너희들도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하느냐? 그게 북한하고는
그들이 노는 것만큼 딱 놀면 됩니다. 더 넘지도 말고요. 더 모질하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것대로 딱 하면 됩니다. 같이 얼거되면 우리도 얼거돼야죠. 마치 우리가 뭐 큰 형님이 돼가지고 동생이 좀 부족한 동생, 좀 모질한 동생이 좀 난장을 피운다고 형이 같은 내를 하겠느냐. 이런 심리는요. 이건 사실 현실이라도 맞지 않은 어떻게 오는 겁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어떤 정부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또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형님이라고 생각하죠. 나만을 형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가당착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에서는 미국 승인 따위 이런 거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즉시 없이 통일부 장관은 지금 폐쇄되어 있는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을 빨리 재개하라. 강력히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호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런 걸 말만 하지 말고 즉시 시작하라. 당신들 국회에 낸 2019년도 통일부 사업 계획을 봤더니 그게 현실에 맞는 게 뭐가 있냐. 공무원들이 밥만 먹고 논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써낸 거 아니냐. 너희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협조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가느냐. 아주 그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꼬집어서 탁탁. 근데 어떤 이야기들은 맞아요. 예,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엄청 써서 국회에 가져갔는데 거기 보면요. 북한이 말한 것도 틀리지 않는다는데요. 그냥 애당초 그런 걸 넣지 말아야 되죠. 가능성도 없고 또 해도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오직 김정은만 좋고 북한 주민들은 혜택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돈만 퍼주는 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서다 밝혀가지고 북한한 데서 매맞고 예? 여기 와서 매맞고 저기 와서 매맞고 왜 그런 바보짓을 이 통일부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죠. 남북 간에 북한의 철도 및 도로에 대한 상태들을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서로 보고서를 써가지고 교환했습니다. 교환한 그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쌓아두는 정보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공개합니다. 그걸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염탐꾼이 아니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여줬는데 왜 우리의 낙후하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갖다가 모독하고 조롱거리를 만드는데 악용하느냐 하면서 그런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내린 지령이고요. 전 지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지령들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북한이 입장이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정말 한다는 뭐 통일연구원 석박사들, 그 다음에 통일교육원, 기타 자문기관들 다 동원해서 아마 이 진의도가 뭐이냐, 그러면 우리 통일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하나도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들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미공조를 벌이겠습니까? 아니면 유엔 대북 제재 이거를 뛰어넘는 무시하는 뭐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개성금강산 미국 허용 안 해주죠. 그렇다면 철도 도로 연결 됩니까? 하나도 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밥 먹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좀 입이라도 좀 벌리십시오. 벌려가지고 이건 어렵다 저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뭔지 또박또박 이야기해 줘야지 저 작자들이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죠. 기약이 말랐던 길에 저희는 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바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좀 밝히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탈북단체 또 인권단체 총연합회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첫째는요,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히 다지십시오. 한미공조는 평화와 통일이 초석이 아닙니까?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술책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끼리는 술책은요, 북한이 고도의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만능의 코골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를 합창하거나 우리 민족끼리의
동조하거나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통일부 장관님, 앞으로 북한한테 계속 두드려 맞고 조명근 장관처럼 막 조롱거리되고 좀 늦었다고 당신네 그 일하는 본세가 왜 그게 서툰가라고 바로 이제 면전에서 면박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꼬라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이 입에서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지 말기를 저희들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거 철저히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장관님께서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지금 그동안 조명균 통일부 시절에 북한에 석탄을 갖다가 몰래 팔아주고 그리고 남포항에서 북한의 해상 그 남포 앞바다 해상에서 북한에 몰래 이런 연유를 그 한적에서 불법 한적한 이런 해운회사들, 운송회사들, 그리고 어느 날인가 DMZ 문 열고 엄청난 트럭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제보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이 이걸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통일부 장관 몇 년 해먹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역사의 그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까요? 그때라도 귀책 사유를 밝힐 수 있게 분명히 뭔가 지금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와 또 조명근 장관이 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정리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북한이 제7기 14차 당중앙 전회를 하고 있죠. 어저께는 정치국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에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합니다. 이 세 개의 행사니 나란히겠다 이렇게 어렌지 해놓은 것은 결국은 이들이 노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2기 정부 구성을 제외하고도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늘 내일 있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굿 이네프 딜이라고 하는 이 상서롭지 못한 이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를 바라서 자기들이 뭔가 우리도 호응한다. 굿 이네프 딜을 승인만 하면 우리는 그게 상응하는 어떤 조치, 즉 계속 대화 방향으로 나오겠다는 걸 이렇게 아마 일측 사격,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이따위 노름 할 수 있고요. 만일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에서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하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에서는 아주 강경한 노선을 그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에서 이거 설정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선택안을 놓고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이 그 종전의 초강경 핵 대결로 나가겠다, 회귀하겠다라고 선포하면 통일부 장관께서는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이 인질이 생길 것을 예방해서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근 100명에 가까운 경협사무소 철폐하고 그 직원들을 바로 철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해야 북한은 뭔가 이가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굽석거리고 우리가 계속 그들이 뭐라고 욕해도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러면 재미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를 알기를 정말 역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량 탈북하는 그런 탈북민들을 제발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해주고 그들을 조속하게 또 안전하게 입국시키기 위한 필요한 실효 조치들을 철저히 취해 주십시오.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힘들게 대한민국의 그 배를 가지고 겨우 찾아온 그런 탈북민들도 이게 본인이 의사라고 하면서 강제로 북한으로 북송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절차한 조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증진시키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요구에 나서도록 온갖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 단체들 활동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전단지를 뿌리는 거 방해하지 마십시오. 또 북한에 여러 가지 정보 유입하는 거 방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쌓아놓은 남북 경협 자금 1조 8천억인가 되는 그 돈 중에서 0.00001%라도 이런 사업에 좀 균형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우리 북한 인권법이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사업, 이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지원만 하고 인권 개선이라는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장관님께서 법무적인 당연한 헌법적 법률적 자기 임무를 지금 책임 회피한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부분에서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좀 개선된 입장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탈북민 통일문화센터가 하곡에 지금 서고 있죠. 지금 들어보자니까 이것을 통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퇴 후에 재취업 그런 용도로서 지금 기구직제를 기재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뭐 야금야금 지금 먹어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자세히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탈북자들이 이 통일문화센터의 건립을 처음으로 주장해서 거리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가내면. 그래서 당시 통일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던 조명철 의원이 애교 통일부에 이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백억의 그 귀한 자금을 받아서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아마 이게 오픈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안에 7층까지 되어 있는 거기에 잡다한 방을 끓여 놓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탈북자들 의견 꼬물만치도 묻지 않고, 극장이라고 이 공연시설을 꾸려놨다는 건 공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탁구를 치라고, 거기서 책을 보라고, 그리고 뭐 북한 뭐 어린이 장난감을 전시해 놓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또 여기에 탈북자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센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탈북민 이 긴급대책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제가 공문도 냈고요. 이런 탈북민들의 공통된 의견과 그리고 바라는 바를 다 수렴해서 제대로 하시고, 또 그 운영에서 통일부가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탈북민 사회에 자치를 주어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서 오늘 북한의 해외선전 매체들에서 우리 신임 통일부 장관을 갖다가 길들이게 하는 너절하고 치졸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행간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